뱃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가요? 젊을 때는 배가 나와도 운동 좀 하면 쉽게 들어갔는데 나이 드니 밥을 줄이거나 운동을 해도 도무지 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서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지방이 몸 곳곳으로 퍼지지 않고 복부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자연히 내장 주위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이유는 성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먼저 내장 지방을 빼는데 효과적인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지금부터 사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건강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칼륨, 식이섬유, 유기산, 비타민C, 폴리페놀이 풍부해 예전부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사과는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변비, 감기와 같은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 사과의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는데요. 12주 동안 사과에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장지방 면적이 상당히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내장지방이 정상 수치 이상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습니다. 같은 실험에서 고지방 식사를 한 쥐에게 사과 폴리페놀을 먹였을 때에도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 풍부한데요. 펙틴은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를 줄여주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 내에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 증식을 억제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주로 생으로 드시지요. 그런데 사과를 익혀 먹으면 신체에 흡수되는 폴리페놀, 즉 항산화 물질의 양을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해외 연구가 있었습니다.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주는 펙틴 역시 사과를 익혀 먹을 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사과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은 약간 손실되지만 항산화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려면 사과를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사과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 영양소를 모두 얻으려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사과를 껍질째 먹으려니 농약 걱정부터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농약은 대부분 잎, 줄기, 과실의 표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쉽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물은 수돗물, 식초물, 수출 담근물, 소금물 모두 가능하며 어떤 물이나 농약 제거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씻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요. 채소나 과일은 바로 흐르는 물에 씻기보다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씻은 후에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담근 물에서 손으로 저으며 씻으면 채소에 물이 닿는 빈도와 시간이 길어져서 잔류 농약이 더 잘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과는 꼭지 근처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상대적으로 농약이 잔류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내장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음식은 생강입니다. 제주대학교 연구팀이 고지방 시기를 먹인 쥐의 식단에 7주간 생강 가루를 더했더니 음식 섭취량을 줄이지 않고도 체중과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간 지방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고지방 식사를 해서 비대해진 지방세포도 그 수와 크기가 감소했으며 지방 조직의 염증도 줄었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고지방 식사로 인한 비만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장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사과와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3가지 재료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과 생강차를 소개합니다. 사과 생강차의 재료는 사과 1개,
생강가루 2에서 3티스푼, 물 2리터입니다. 저는 간편하게 하려고 생강가루를 사용했는데요. 가루 대신 생강 한두 톨을 편으로 썰어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사과를 식초물에 10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깨끗이 씻어줍니다. 사과는 씨를 제거하고 얇게 잘라줍니다. 사과에 무르거나 멍든 부분이 있어도 그냥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물 2리터에 사과를 넣고 끓여줍니다. 생강편을 이용하실 분은 이때 생강을 함께 넣어주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지만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입니다. 혹시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생강을 껍질째 넣어주세요. 몸이 차가운 분들은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이제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서 저는 생강가루를 넣어 주었습니다. 생강가루는 그냥 뜨거운 물에 우려서 먹기도 하므로 중간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사과의 달콤한 맛과 생강의 알싸한 맛이 묘하게 어우러지네요. 남은 사과 생강차는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따뜻하게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3, 4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유를 성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젊을 때는 허벅지 살이 고민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배가 자꾸 나온다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배가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우리 몸에 지방을 쌓는 효소가 허벅지에서는 활성화되고 복부의 내장 지방에서는 억제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주로 허벅지에 살이 붙게 되죠. 그런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므로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대신 내장 지방이 늘면서 뱃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남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내장 지방이 많은 편입니다. 체지방의 20%가 내장 지방이라 체중이 늘면 대부분 배부터 나오지요. 음주를 즐기시는 분은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술을 많이 마실수록 내장 지방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음주는 몸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내장 지방 위험이 있다면 술 한 잔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장 지방을 빼려면 술과 함께 정제 탄수화물도 줄여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어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특히 당분이 많은 음료, 과자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서 내장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내장지방의 원인은 호르몬 변화와 음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활동량 부족이므로 무작정 운동만 한다고 해서 내장지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장지방을 줄이는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술과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하체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본 사과 생강차로 내장 지방의 분해를 돕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지요. 다만 사과 생강차를 공복에 드시거나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정량만 드시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강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므로 치질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